며칠 전 근래에 우리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던 아웃백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떤 고객이 아웃백이 BHC에 인수되고서 옛날과 달리 아주 혹평의 메뉴를 내놨다라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요. 근데 이 글이 사실 신문에 나자마자 이 글을 쓰신 분이 아웃백 누리집 고객의 소리난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렸다고 밝히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BH 그룹이 신문지상에 돈도 안 주고 광고가 됐네요. 아무튼 이 부분을 봐서도 잘못된 인터넷 기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망했다고 2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나왔죠. 이 기사가 나오고 우리나라 큰 언론이나 유튜버들에게서는 아마 지금도 유튜버들은 무지막지하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망했다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며 혹평하는 그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하고 팩트 체크한 결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10나노메타 이하는 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12나노메타 이상은 이미 한국과 대등하고 세계 시장을 호령할 만큼의 파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인텔은 왜 EU에 새 반도체 공장을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지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인텔이 지난 3월 내세운 IDM 종합반도체 업체 2.0 전략에 따라 추진해온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인텔은 지난 1월 미국 오하이오주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 발표에 이어 독일의 170억 유로 생산시설로 독일 마그테부르크 지역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요. 또 지난 2월 이스라엘 소재 반도체 생산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면서 이탈리아 소재 생산 시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이 시설이 65나노메타 공정입니다. 이들 시설은 이미 충분히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첨단 공정 대비 낮은 단가로 자동차나 산업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자율주행이나 AI용 고부가 반도체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게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도 유럽에 주문할 회사 자체가 없습니다. 또 120억 유로를 아일랜드 레익슬립에 2009년부터 킬라노급을 적용한 생산 시설에 120억 유로를 투자해서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등 차세대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 파리 인근에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할 계획이고요. 인텔의 고성능 컴퓨팅과 인공지능 디자인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텔은 또 프랑스의 파운드리 디자인 센터도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탈리아 정부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조립 공장을 위한 협상을 하고요. 폴란드에서는 기존 연구소를 50% 추가 확장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 컴퓨팅 센터와 공동 연구소를 세우고 고성능 컴퓨팅 관련 연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텔은 실리콘밸리에 실리콘을 심었고,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 실리콘 사막을 만들었고, 오하이오에는 실리콘 심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에는 여러 국가를 잇는 실리콘 교차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인텔은 여기서 물을 많이 쓰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자연 친화적으로 물 재사용을 높이고, 예를 들면 챈들러 시에서 쓰고 난 물을 역삼 투합 방식으로 정수해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로 깨끗하게 해야 반도체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용량의 50%를 줄이는 RE100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인텔이 말하는 대로 될까요? 사실 인텔이 말하는 유럽 공장들은 현재 65나노에서 22나노가 최대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시설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운영하는 팹 아닙니다.
이 시설은 그 2009년까지 AMD가 과거 에슬론 64 등 프로세서 생산에 활용됐는데요. 이 공정 수준은 10년 전 수준인 65에서 22나노메타입니다. 여기서 7나노메타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유럽은 가장 10나노메타를 많이 쓰는 AP를 사용하지도 또 모바일 폰을 생산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문도 없습니다. 현재 세계 모바일 AP 최대 공급자는 대만의 미디어텍, 미국의 퀄컴, 그리고 애플입니다. 여기서 4위가 중국의 유니속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텍은 TSMC에, 퀄컴은 TSMC나 삼성에, 그 다음에 애플은 전량 고객과 싸우지 않는다는 TSMC에 주고 있습니다. 유니속은 여기 TSMC의 6나노메타 공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TSMC의 전량 애플이 주는 이유는 나노메타 공정도 있지만 반도체 후공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도 고민입니다. 애플 하나 때문에 삼성 후공정 공장을 신설하는 것도 또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하청을 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후공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유럽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두는 경우 이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U 연합에서 주는 460억 유로의 지원금이고요. 또 하나는 네덜란드 ASML에서 생산하는 극자외 노선 EUV 장비를 들여와 공정 가동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시장은 당분간 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자국 시장과 러시아, 인도, 동유럽 등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군사 위협 등으로 수출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2014년 반도체 굵기 1차 펀드의 수혜자로 보이는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 SMIC입니다. 현재 14나노메타 미세 공정이 완성된 무서운 업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약 28건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발표할 정도로 무섭게 전진하고 있고 현재 2025년을 목표로 하는 1차 펀드는 진행형으로 한 80-90%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오커스나 쿼드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이 최근 대중국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이유로는 대만 보호가 1번입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확립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지정학적 대립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TSMC의 대만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급소가 바로 대만인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원천 기술이 최강입니다. 근데 소재 장비는 일본, 유럽도 강합니다만은 원천 기술의 폭과 깊이에는 미국이 당연히 최고입니다. 다만 반도체 생산 및 패키징 분야는 대부분을 미국은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고요. 2위가 또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만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너무 가깝고 또 중국이 흡수 통일을 노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은 TSMC가 중국 화웨이 등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TSMC 물량을 사실상 확보해 주었습니다. TSMC는 잃는 것은 작지만 더 많은 고객과 팬데믹 이후 반도체 특수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완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를 압박해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고요. 세계 최대 CPU 회사인 IDM 회사인 인텔 파운드리 부문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에 진출해서 삼각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 공장은 결국에 대중공의 전략이죠.
미국은 그 첨단 반도체 기술 상위권은 독식하고 있고요. 생산하는 TSMC와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국 기업 인텔한테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고 지원하면서 또 유럽의 자금을 지원받아 유럽의 생산력을 증대하는 이유는 결국엔 중공을 막겠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큰 그림은 결국에 TSMC는 TSMC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인텔은 인텔대로 전부 나를 따르라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믿어야 할지, 어느 정부를 믿어야 할지, 미중 패권 전쟁의 장기적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할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TSMC가 애리조나 신공장에 짓는 비용이 대만에 짓는 것보다 한 두세 배 더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 TSMC나 삼성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하라는데 안 하면 결과는 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여기서 TSMC나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이 대만이나 한국 공장일까요? 아닙니다. 천조국의 미국 공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미국에 짓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TSMC나 삼성전자의 신공장 가동이 2025년 전후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 업계에 어떤 기술적,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미국이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해서 인텔이 대만, 한국의 제조 능력을 금방 따라잡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텔이나 TSMC나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은 미국일 뿐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사태를 보면서 21세기에도 얼마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공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동맹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익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번영할 것인지 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일지, 아니면 삼성전자보다 작지만 수많은 회사를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더 많은 국익을 취하는 것이 옳을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자랑스럽고 좋은 회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DB하이텍 같은 회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타이완처럼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회사도 많이 생겨서 국가 전체가 반도체로서 똘똘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아마 세계에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